서울의 한 대학교에 중국계 이단인 지방교회가 침투했다는 제보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경기 과천시에서 이단 신천지의 대형 건물 매입을 규탄하고 해당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2023년부터 진행돼 온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이 2주년을 맞아 8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를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취지로 더 웨이브 학교 기도 불시운동 집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설립 70주년을 맞은 신촌 성결교회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센터를 건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와 박옥수 구원파 등 이단 세력들이 대학 캠퍼스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중국계 이단인 지방교회가 침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기독 동문회에서 활동하던 A씨는 몇 달 전 모임에서 동문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문회 임원들의 대표 기도 방식이 정통 기독교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분의 기도가 오주 예수님 하는 걸 갖다 계속 한 10번, 20번을 되뇌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슨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도를 마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도가 없더라고요. A씨는 동문회 임원들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성경 구절이 중국계 이단인 지방교회의 회복력 성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단체에 이단 세력이 침투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회는 양태론과 신인합일 사상을 강조하는 등의 문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고신총회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씨 제보에 따르면 한 임원은 지방교회와 관계된 액자 제작업체에서 만든 주빌리 액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에 기증하고 또 다른 한 임원은 심지어 본인이 지방교회 신도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현재 캠퍼스 주위에 지방교회의 회복력 성경을 들고 포교하는 이들이 등장했다며 이단 세력이 캠퍼스에 침투하지 않도록 동문회 회칙에 이단 검증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경에 이단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의심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 회칙을 본 적이 없고 우리 회칙상에서 이단을 어떻게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할 건지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회칙을 공개해달라 그러면서 이단 침투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단톡방에다 공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도 없고 기독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B씨는 회칙에 이단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가입자는 대체로 지인이거나 소개받기 때문에 졸업증명서나 소속교회 교인증명서 등을 확인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방교회를 지켜본 결과 사회적 폐해를 일으킨 적이 없어 이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적으로 했다가는요, 회원들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3번, 4번, 5번 이게 전화 예약하고 한 사람 오는 게 오늘날 기독인들의 의전한 모임입니다. 맨날 해당은 재정 걱정해야 되고 사회적 무리를 이런 이런 이단 단체에 오면 그건 절대로 배격을 하죠. 현재 동문회는 A씨가 단체 채팅방을 독점하고 단체를 와해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영구 제명을 결의하고 통보한 상태. 이단 단체가 대학 동아리에 침투하고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를 인수하는 등 캠퍼스를 통한 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면서 기독 동문회까지 그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경기 과천시에서 이단 신천지의 대형 건물 매입을 규탄하고 해당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과천시민회와 과천지킴 시민연대 등 과천시민 200여 명은 8일 과천중앙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살기 좋은 도시 과천에 신천지가 들어오려 한다며 시민 생존권을 위해 과천시와 시의회는 신천지의 추가 용도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옥외 광고나 버스 등을 활용해 친근한 문구로 복음을 전해온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 2주년을 맞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기 위해 열린 이날 현장에선
새로운 비전도 선포되는데요. 8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현장,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4일 연간 1억 3천만 명이 오가는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It's okay with Jesus란 문구에 복음 광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충분해 등 마음을 어루만지는 문구로 옥외 전광판이나 버스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는 전국민 복음화 캠페인인 블레싱 대한민국을 시작해 인천과 제주 등 30여 지역에서 6천여 교회 및 단체와 협력해 예배를 세우고 지역별 복음 광고를 게시해왔습니다.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이 2주년을 맞은 올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축복하기 위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2년간 블레싱 대한민국으로 5천만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그 캠페인들이 잘 진행되고 오늘이 그 2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아래서 한 형제고 하나로 예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8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내랑 결혼한 지 130일 정도 됐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도받아서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현재까지 이어온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일본과 태국, 북한으로까지 확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워싱턴 중앙교회 류웅열 목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없다며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곤한 인생에 나를 좀 위로해 줄 만한 복음, 내 아픈 내면의 상처를 고쳐줄 만한 복음,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산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로 불태우게 만드는 그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페스티벌 현장은 가수 김조한, 박지연, 류지광 등 동력하는 셀럽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 나만 사는 생존자가 아닌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그 이름 누구십니까?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해 줄 그 이름 누구십니까? 한편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지난달 뉴욕 타임스퀘어에 게시한 예수님 광고를 6개월간 이어가고 오는 6월 7일엔 광고 게시에 참여한 2천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대규모 거리 전도를 펼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학교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도 모임을 세워나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더 웨이브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의 18번째 집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도 복음의 전파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복음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의 청소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곳은 더 웨이브 학교 기도 불씨 운동 18차 집회 현장입니다. 더 웨이브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은 전국 모든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운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팀능 모십이 찬양을 인도하고 움직이는 교회 김상일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학교 안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이 어렵지만 그 대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평생에 기억될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경험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3시간 동안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학생들, 기쁨으로 충만한 학생들은 앞으로도 당당하게 신앙생활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울면서 또는 웃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고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오늘 더 웨이브 집회를 통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당당히 예수님을 드러나지 못한 채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더 웨이브를 통하여서 나뿐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를 느끼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더욱더 당당히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히 기도 모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 시작된 이후 현재 부산에는 107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기도 모임이 없는 학교를 계속해서 발굴해 학생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성결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로 성장한 신촌 성결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교회는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선교 공간인 일의 비전센터를 건립했는데요. 지역과 교회를 잇는 통로로 활용해 선교적 사명과 지역 상생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5년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서울 변두리에 세워진 신촌 성결교회. 설립자인 고 이성복 목사가 천막교회로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최학철, 정진경, 이정익 목사 등 뛰어난 영성을 지닌 원로 목회자들의 헌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인근 대학가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의 영적 안식처로 자리매김했고 그 결과 현재 120여 개의 소그룹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신촌 성결교회는 더 큰 선교의 도약을 다짐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 공간인 일의 비전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오늘의 이 비전센터 건축은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센터를 출입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상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일의 비전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 규모로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스튜디오와 연습실, 소극장 등 청소년과 청년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공간뿐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놀이공간, 쉼터, 카페가 마련됐습니다. 모든 공간은 지역에 무료로 개방되며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구조물, 모든 설비들은 지역사회 개방이 되고 또 지역사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학습 공간과 모임 공간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좋은 실험실이 됐으면 좋겠고 저들의 창작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담임 목사는 센터 건축에 헌신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14개의 기념사업을 전개합니다. 기감은 다음 달 6일 정동 제1교회에서 열리는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문화선교축제와 세계 선교사 대회, 선교 140주년 기념성회와 학술제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8월과 10월엔 접경 지역인 강화군에서 평화통일기도교회와 옛 동대문교회를 복원한 스크랜튼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며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지난 7일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기념 사업을 통해 감리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10일 법인 이사장과 사무총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법인 이사장 주승중 목사와 연임을 확정한 강대흥 사무총장은 비서구권 중심의 선교 흐름에서 한국교회가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쨌든 KWMA를 함께 합력해서 잘 세계 선교를 향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KWMA 앞으로 4년 동안 한국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전 법인이사장 이규현 목사는 세계 선교의 흐름이 비서구권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KWM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KWMA는 2023년 세계 선교 전략회의를 열고 비서구권 중심의 선교 전략과 위기 대응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며 향후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군산 진실교회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군산 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여해 신규 임원을 선출하고 연합사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고영환 목사는 당신의 왕은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회무에서는 진실교회 임홍길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임 회장은 연합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도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막중한 사명을 이어서 감당한다는 것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군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교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전도 사역에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며 그것이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는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3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공군은 10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투하해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도 공군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를 사고 원인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지난 2021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 엔데믹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또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과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외부 소비를 줄이는 행태는 그대로 굳어있다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까지 이어지며 자영업자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전국에도 올해 들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9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88만 명보다 2.3% 늘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인 71만 명과 비교해서는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1월은 관광 비수기지만 연간 방문객이 역대 최다였던 2019년을 넘어선 점에 비춰 올해 서울 관광시장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의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엘리 코엔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은 현지 시간 9일 영상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전기 공급 차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일부터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 또한 막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자지구 곳곳을 지속적으로 폭격하는 등 무력을 동원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중재국 이집트에서 휴전 2단계 협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스라엘 또한 중재국 카타르에 휴전 논의를 위해 대표단을 보낼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이 재무장 추진 과정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유러피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9일 벨기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8천억 유로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전 계획에 대해 이 자금의 80%가 해외로 간다면 유럽에 좋지 않은 일이라며 영내 방위 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기 공동자금 대출금과 관련해 유럽산 함정 방침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9일 새 당대표로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선출했습니다. 카니 전 총재는 이날 진행된 당대표 선거에서 85%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차기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캐나다에선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거나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최다 의석 정당 대표가 총리를 맡습니다. 이에 따라 카니 대표는 금주 중 캐나다 총리로 공식 취임할 것이 예상됩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하고 내전 종식을 선언한 시리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지난 6일 이후 친아사드 무장 세력과 과도 정부 간 충돌로 사흘간 1,0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사드 정권이 전복된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국가 통합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연설하며 국가 통합의 중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시리아 서부에서 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무장 세력의 매복 공격으로 촉발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8도, 광주 17도,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의 모 대학 기독동문회에 지방교회라는 중국계 이단이 침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학생들은 물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